이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리러 갑니다. 오늘도 전화 많은 분들 주고 계시겠죠?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주식 오네어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반갑습니다. 연락 주셨을까요? 로보스타 31,900원에 10%입니다. 로보스타. 요즘에 핫한 종목이잖아요. 3만 1,000, 시청자님 다시요. 31,900원에 900원이요? 10% 비중. 네. 이거 네네. 이 로봇 관련주 확 튀어 네. 올랐을 때 그때 들어가셨을까요, 혹시? 네, 예. 지금 한 6% 좀 손해보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예. 정책 따라가면 수익을 본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긴 했는데 뒤따라가면 늘 늦어요. 지금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잠시만 예. 기다려주시고요. 두 분의 예. 전문가의 의견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접수 종목이 로보스타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하나, 둘, 셋. 보유. 두 분 모두 보유하시라는 의견 들어와 있습니다. 김길성 전문가님 의견 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예.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사실 제가 입술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좀 좋은 종목을 매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물집이 네네. 생겨서 돌아오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예.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명에서 로보자가 들어가다 보면 최근에 뭐 정부에서도 뭐 1만 대 서비스 로봇 자체를 1만 대를 보급을 하겠다라는 육성 정책들이 계속해서 줄 이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요새 대장주로서는 로보가 있습니다. 주가 상승폭이 네. 정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점 대비해서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주가 상승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아쉬운 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31,900원이시잖아요. 31,900원이신데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는 보조 지표인데 이렇게 네. 급등이 나왔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에 밖으로 나갔었을 때는요. 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다시 한번 이 볼린저 밴드 상하 폭 안으로 회귀했었을 때 저점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매수 시점은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네. 이게 자체가 그럼 앞으로 다시 가지 않을 거냐? 저는 우선은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볼린저 밴드 네. 상단에서 다시 한번 회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지라도요. 이 거래량을 조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 자체가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모습에서 거래량이 수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 자체가 많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단기적인 반등은 한 번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로보 테마가 형성되고 있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로보가 오늘도 장중에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보 테마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테마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지금 비중 자체가 31,900원이시면은요. 비중 자체가 10%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력은 조금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뭐 보유도 좋고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성향에 따라서는요. 한 28,000원대 부근에서도 비중을 한 10% 정도도 추가 매수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요. 한 32,500원 정도에서 저항을 단기적으로는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 주시면서 만약에 33,000원 가격대 상승 돌파 후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추가적으로 지켜보시면서 한 35,000원대까지는 지켜보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좀 한 얼마 정도 가겠습니까? 기간은요? 기간은 사실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외 변수 또는 돌발 악재가 언제 어디서 나와줄 수 있는 거는 예측을 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한 1주에서 2주 내로는 35,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32,500원 부근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가망이 없으면은 매도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우선은 이게 지금 자체는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테마가 형성이 돼서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라는 거는요. 뭐 기업의 실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단기적인 변동성을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면서 매매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꼭 수익 내고 예. 나오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궁금하신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예.
MC넥스요. MC넥스 얼마에 들어가셨습니까? 16,100원에 30%요. 이야, 16,100원에 30% 시청자님 이익권 보고 예. 계신데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에 가서 팔아야 하려는지 그렇죠. 올해 가지고 가도 될지 그거 오랫동안? 좀 궁금해서요. 예. 예. 더 올라갈 수만 있다면 뭐 오래 가지고 가는 네. 것도 뭐 관계없다 예. 이런 생각이시고요. 예. 예, 올 연말까지고 뭐 갖고 와도 되죠. 예. 연말까지도 예. 감안해서 좋기만 하면. 예. 좋기만 하면 당연하죠. 좋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고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매도 타이밍 잘 잡는 예, 것이 중요할 그걸 겁니다. 잘 몰라서, 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 좀 챙겨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두 분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종목 계속 가져갑니까? 어떤 의견이세요? 하나, 둘, 셋. 절반 매도. 그러면 이번에는 절반 매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강우재 전문가님, 왜 절반은 매도해야 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MC넥스라는 기업 어떤 것 때문에 매수를 하셨나요? 저 스마트폰 저기하고 자율주행차하고 그런 거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 계속 지금 그 전에 팔라 했는데 안 팔고 오늘 또 21,000원에 걸어놨어요. 네네. 팔라고. 네. 그래서 일단은 여쭤보고 네. 이제 하려고. 예. 네, 제가 일단 절반 매도 의견을 드렸었던 것은 아무래도 조금은 비교적 단기적인 관점을 좀 의견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뭐 연말까지도 가져갈 의향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MC넥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이기 때문에 최근 이 스마트폰에서 이 멀티 카메라를 장착을 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이 카메라 자체도 고사양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해주신 이 자율주행,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형 그룹에서도 역시 자율주행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 자동차가 주변 상황을 계속적으로 스캐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카메라 모듈도 또 수요가 좀 증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실적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3월 12일 날 갭상승을 보이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 고점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게다가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두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반 매도 의견을 한번 드렸고 뭐 일단 수급 상황으로는 보자면은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매도세가 크게 출회되지는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아까 21,000원에 걸어두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대로 걸어두시고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해두신 다음에 뭐 일단 중장기로 보자면 사실상 뭐 한 3년간 계속적으로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었던 가격대를 한 번에 이 갭으로 뚫어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실어볼 수가 있고요. 일단 1차로 21,000원의 수익 실현을 해두신다고 했을 때는 2차로 목표가를 잡으신다면은 한 24,500원 부근까지도 잡아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시청자님. 기간은 24,500원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네, 지금 이 종목이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개월 수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는 일단은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굳이 이제 이 쌓아두었었던 이 수익금을 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21,000원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이 전고점 부근에서 재차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한 2차 목표가를 19,500원으로 조금 낮춰서 다시 한번 수익 실현을 해두시고 점점 보신다라고 생각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요. 네. 만약에 밑에 더 내려가면 다시 사도 돼요? 네, 그래서 차라리 수익 실현을 해두시고 조정이 나온다면 저가 부근에서 다시 공략하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수고하세요.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꼭 부자 되십시오. 이번에는 이상톡 한번 열어볼까요? 뭐 종목 접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챙겨보도록 합니다. SM 먼저 볼까요? 블루님께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오닌주 앵커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항상 밝고 상냥한 모습 보기 좋아요. 남겨주셨네요. 그죠? 우리 오닌주 앵커 너무 상냥하고 보기 좋죠. 예. 내일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 따라주시고요. SM 보겠습니다. 43,2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강호준 전문가님, 이 종목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SM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승리 사건과 관련해서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SM과는 관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반등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상 SM 같은 경우에도 4분기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악재를 좀 수반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38,000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오늘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셔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2분기부터는 뭐 엑소라든지 아니면 NCT 이런 새로운 컴백을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도 한번 살아나는지 한번 그 부분을 기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역배열로 전환을 하면서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한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42,000원 구간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1차 목표가는 45,000원 정도로 짧게 잡아두시고 보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 하락을 보이게 된다면은 한 39,000원 내지 38,000원 정도에서 손절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계속 이상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들 해결해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이 종목 볼까요? 휴비츠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1,300원, 비중 20%. 한 번도 소개가 안 됐었는데 포기 않고 다시 문의드린다고. 오늘 꼭 해드려야죠. 꼭 해드립니다. 근데 이 휴비츠가 우리 김길성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만큼은 딱 깨고 계실 거니까 그때 매수 가격이 전문가님 얼마였었죠?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전에 제가 고수영역에서 강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 추천을 드렸던 휴비츠, 제가 그때 매수 가격이 9,250원에서 9,300원 정도로 되는 걸로 기억은 하고 있는데요. 뭐 추천가 대비해서 뭐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30%까지도 상승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많이 기억을 하고 있고 좋게 보는 기업인데요. 아마도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1,300원이라면 뭐 매수하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방금 전에 제가 통화해드렸던 시청자님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는 다시 한번 안으로 회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식은요, 항상 확률적인 부분, 높은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계속해서 장대 양봉 이후에 윗골이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계속해서 한 4, 5일 연속 음봉이 나와주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매도를 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저라면은요, 우선은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전에 거래량이 급증을 하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계속해서 음봉은 나와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매수세 동참했던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적적인 측면에서도요, 계속해서 이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 구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4분기 매출 자체가 이전 분기 매출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지라도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저는 투자도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20%에 1,300원 매수가시라면은요,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주셨다면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9,500원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뭐 손절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한 11,000원에서 12,000원 구간대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톡의 글 남겨주시 우리 시청자님 체크하셨죠? 손절 가격 9,500원, 목표가는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여기로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톡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쭉 가볼게요. 아까 인터플렉스를 본 것 같아서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13,100원에 주린님께서 글 남겨주셨고요. 13,100원 매수 가격, 비중 10%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네요.
인터플렉스 오늘 흐름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한번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재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이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나스닥이 반등을 좀 보이게 되면서 IT주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 역시나 이 FPCB를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동조화되면서 반등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한 13,700원 부근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13,7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우선적으로는 짧게 수익 실현을 해두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큰 폭의 적자를 좀 기록을 한 상태이고, 게다가 이 애플량으로 계속적으로 공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애플 아이폰의 판매 대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 IT주 전반적으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 폴더블 폰 관련해서 이 출시 효과에 대한 이 모멘텀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반등을 보이지 못한다면은 일단은 정리해 두시는 방향으로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워낙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올해 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실질적으로 좀 실적 개선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뭐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참고해 두셨다가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톡을 통해서 계속 저희 점검 드릴 테니까 계속 글 올려주세요. 이젠 전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주식 오대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셀리드요. 셀리드 매수 가격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58,600원에 58,600원에 10%요. 비중이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네. 시청자님, 한 매수하신 지 이거 얼마 안 된 것이죠?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었군요. 네네네. 예, 회사 자체가요. 예. 예. 신규 상장주를 상장. 접근하게 예, 된 예. 계기가 있으실까요? 왜? 왜? 회사가 괜찮고 해가지고 일단은 한번 접근을 가보자. 했죠. 예,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판단. 네네. 근데 좀 불안불안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하도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좀 투자 판단을 내리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고민 좀 해볼게요. 네. 예, 두 분 외쳐주십시오. 셀리드입니다. 이 종목 더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투자 판단 하나, 둘, 셋. 보유. 보유해도 괜찮겠습니까? 김길성 전문가님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셀리드라는 기업을 좀 매수가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많이 걱정되시죠? 네. 네, 근데 뭐 주식이라는 게 이제 걱정된다라고 해서 뭐 심리적인 부분을 좀 배제를 하면서 매매를 해 주셔야 그래도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 가능하시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중심의 항암 면역 치료 백신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도요, 이 파이프라인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는 있지만 제가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무리 미래에 대한 가치가 좋다라고 할지라도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따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장기적인 관점을 투자를 하실 때에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따라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들을 보면은요, 아마도 이제 이거 신규 상장주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뭐 공모가가 이제 33,000원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좀 막연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업종군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조심하면서도 제일 좋아하시는 산업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를 하실 때에는 우선은 좀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58,600원에 이제 비중이 10% 정도 되시는데요. 뭐 우선 제가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중이 높지 않으시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적인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라도요, 이 단가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자금 관리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비중이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단가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제가 왜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렸냐면,
우선 전에 저항을 받았던 이제 구간대 이 돌파가 나와주면서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최근에 뭐 코어링 티슈진이다 해가지고 인보사에 대한 부분이 좀 제들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심이 위축이 된 거는 사실이지만 아마도 이런 이슈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면역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좀 보수적 측면으로 좀 잘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매수가 부분이 이제 58,600원이신데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지라도 한 6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가 부근 오면은 좀 일반적으로 그 이상부터는 좀 매도해 주셔가지고 단기적인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하는 데 집중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게다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요.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우선은 반등 시에 한 매수가 부근 이상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로는요. 한 49,000원 정도 이탈 시에는 좀 손절해 주시면서 비중 축소나 뭐 현금화 시켜 주셔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오를 수 6만 원까지는 오를 수 있다 이거죠? 네, 우선은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확률적으로는 6만 원 가격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잘 빠져나오는 전략을 써보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도 좀 잘 빠져나오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 보시는 거 어떨까 하는 말씀을 네네. 드려봐요. 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시청자님 궁금하신 종목 알려주세요. 네, 원익 IPS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시겠습니까? 26,100원에 예. 20%입니다. 20% 가지고 계시고요. 이 종목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언제 팔아야 될까? 매수가 위로 올라갈까? 이런 부분이겠죠? 네, 네, 예. 네. 바로.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네. 매수했는데 매수한 이후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네. 함정입니다. 예, 요즘에 오늘도 조금 괜찮아지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동안 애가 탔는데 예, 예. 상담을 해보려고 전화를 정말 여러 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셨어요? 저희 네. 주식 온에어가 좀 인기가 있는 방송이라고 좀 듣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지금 연락된 만큼 저희 꼼꼼하게 좀 봐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좋아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원익 IPS 진단 내려봅니다. 두 분 의견 주세요. 하나, 둘, 셋. 보유. 보유하면 괜찮다는 것이죠. 강호재 전문가님 살펴주세요. 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나스닥의 반등과 함께 그리고 IT주들의 반등과 함께 이 원익 IPS도 역시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들 뭐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역시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주 같은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역시 반등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따라서 동조화가 되는 모습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지난번 이 반도체에 관련된 호재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 그런 장대 양봉도 한번 형성이 됐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강한 모멘텀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고점을 강하게 뚫지 못하는 상황인데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매수가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보유하고 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추세로 봤을 때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들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장기간 눌려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요즘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익 IPX 역시나 뭐 지금 어제 오늘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같이 반등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이평선을 보더라도 이제 막 정배열로 전환을 하는 시점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가 반등도 역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볼린저 밴드 이 보조 지표를 보게 되면 변동폭이 확대가 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횡보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뭐 하단으로 봤을 때는 한 23,000원 부근 잡아두신 다음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네. 어느 정도나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네, 일단은 뭐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전 고점 부근이 한 29,000원에서 한 3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막 반등을 보이면서 지난 고점 부근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 구간이 여기 확인이 되시죠? 이 29,000원 부근 내지 3만 원 부근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그 정도에서 잡아두시고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29,000원에서 3만 원 요 사이 언저리로요. 네. 예, 목표가 네,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예, 이익 보고 나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시각 현재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뭐 대성 파인텍도 보이고 국일 신동 한번 갈까요? 끝자리 9936번님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비중 30%, 8,300원 매수하고 지금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김계석 전문가님 손절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국일진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황교안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청자님께서 8,300원대가 매수대이시라면은요, 우선 매수 시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아직까지는 손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재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관련주다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재료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요리사도 있습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요리를 한다라도요, 인류 요리사가 요리를 했었을 때는 더 좋은 요리가 나오듯이 같은 재료일지라도 그렇게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직까지는 뭐 오늘 5%대 하락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우선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하단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보유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대신에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실수 아닌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손절가를 언제 정리를 하겠다 아니면 비중 축소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실지라도요. 그거를 지켜나가는 매도 버튼이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죄송합니다. 기준가로는 한 6,5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보유 관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우선은 차트를 보시면은요, 삼각형 수렴 패턴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간에 이 방향을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8,000원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조금 더 상승 돌파에 대한 부분이 더 높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전에 이제 매수했었던 가격대까지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 관련주 아니면 어떤 재료든 간에 단기적인 재료가 소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이 빠르게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500원대 손절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요, 한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10,000원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에서 10% 정도 수익 구간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매도해 주셔가지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들이 추렴을 해서 위쪽으로 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일단 손절 가격은 6,500원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우리 시청자님. 다음 종목은 이거 갈까요? 제이시언 시스템 갈까요? 5,64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 목표가 손절가 좀 부탁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좀 이익권인 것 같죠? 강호준 전문가님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드론과 그리고 이제 컴퓨터 부품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조금 길게 잡아 두셨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최근에는 뭐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좀 살아나고 있는데 그 드론도 역시나 이 4차 산업혁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 역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를 해두시고 이 4차 산업혁명 내에 이 4차 산업 관련된 이 테마가 계속적으로 순환이 된다면은 드론 관련된 역시 그 부분도 한번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5G도 있지만 이 VR이나 AR 뭐 이런 게임들이나 뭐 계속적으로 고사양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컴퓨터 부품 역시 교체 시기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에 대한 매출도 증가를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이시언 시스템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트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더라도 계속적인 조정을 겪으면서 지금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조금 더 길게 한번 보셔라. 근데 이제 다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뭐 이 비중을 확대를 해나가시기보다는 그냥 10% 비중 정도로 조금 더 길게 한번 보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이렇게 좀 살펴봐드립니다. 다음 문제 하나만 더 볼까요? 소연이 누나 너무 예뻐요. 안 봐드릴 수가 없어요. 예, 끝자리 8452번님 이 문자 가겠습니다. 갤럭시아 컴즈 지금 가지고 계신 거고요. 비중 20%, 5,200원? 지금 갤럭시아 컴즈가 이 가격대가 아닌데 3,000원대인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대한 이익 낼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김기성 전문가님? 네, 우선은 이제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효성그룹 계열의 전자결제 사업이나 모바일 커머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상승을 하면서 같이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 시청자님께서 이제 매수가가 3,000원대라고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지금 자리는 홀딩 관점이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장대 음봉이 하나가 발생을 해 주었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전에 이제 이때 매수를 했었던 가격대에 매도 물량이 나와주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하는 흐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홀딩 관점 제시를 해드리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3,500원 돌파 나와주는 모습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셨다면은요. 매수가가 3,000원대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는 이 구간 한 3,500원 이상부터는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 가져가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전에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 5,000원대에서 만약에 매수가가 5,000원대이시라면은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전자결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실적 자체 좋아질 부분이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4,500원에서 5,000원대까지 시간은 걸릴지라도 만약에 매수가가 5,000원대였었다면은 시간은 걸릴지라도 5,000원까지는 지켜보시는 전략이 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갤럭시아 컴즈 일단 보유 의견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서 중간 점검 계속해서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로 하겠고요. 이제 저희가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께서 엄선한 종목 잠시 뒤에 공개됩니다.